예. 그 위에 뭐 자한당은 뭐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고 밑에 이제 지금 이 드루킹 이 부분이 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6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자한당 건도 제가 예, 하십시오. 필요한데요. 예, 하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자한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그 보수와 좌파가 통상적으로 한 55대 45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범보수가 한 55%를 인구 대비 각 지역별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 그 대한민국의 그 분포인데요. 예. 그런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좌파는 다 모아도 45%, 48% 베스트.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예. 우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시켰을 때 한 55%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국 구도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우파도 물론 이제 그 뭐 지역별 또 정파에 따라서 그 지지세가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 그 소위 콘크리트 지지라는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들이. 예. 그게 한 30%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탄핵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보수 자체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언론에 이제 그 속아서 또 무관심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지지를 철회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안철수가 하는 부분도 있겠죠. 구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55%인데 그러면 이 구도에서 왜 자한당이 안 되냐면요. 탄핵을 스스로가 그 인정을 해버린다는 얘기는요. 보수 자체가 불가피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홍준표 대선 때 24% 정도 가져갔을 거예요. 예. 그나마 그 24%도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홍준표를 지지해서 그나마 24% 됩니다. 예. 그럼 그 이후에 자한당이나 홍준표 지지가 20% 넘지 않아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게 바로 현재 보수 우파의 구조적인 어떤 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나머지 부동층이나 또는 안철수로 차라리 안철수 이렇게 간 분들은 홍준표나 자한당 자체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든 차라리 안철수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근본적으로 55%를 모으려면요. 탄핵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탄핵 찬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요. 이 세력 통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홍준표가 대선 이후에 결국은 한 행동도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나마 태극기에 대해서 표를 얻으려고 온갖 미사여구나 희망을 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건 사기였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결국 박 대통령 출당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탄핵의 어떤 근본적 원인 제공자 김성태, 김무성 같은 세력들을 다시 지도체제로 통합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한당은 구조적으로 좌파의 프레임에 빠진 겁니다. 왜? 이 좌파는요, 기본적으로 우파 자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탄핵 인용과 이 찬성과 반대로 만들어버리면요, 보수 우파는 영원히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요. 그게 바로 좌파가 쳐놓은 덫이라고요. 거기에 홍준표가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자한당은 구조적으로 지지세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혹시나 자한당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어쨌거나 의석수가 100몇 석이 있으니까 자가하기를 바라는 기대인데 등등인데 결국 현재 이 자한당 구조 자체는 그 모든 희망을 완전히 스스로 차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한당의 어떤 구조, 소위 말 탄핵 찬성 세력들로 모으고 그것은 바로 탄핵 찬성을 스스로가 정당화시켜야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에 대한 부분은 역사로 자꾸 박근혜 대통령 역사로 돌려버리자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생명 연장 차원에서 그렇게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한당은 이 보수우파의 어떤 그 회생에 있어서 영원히 걸림돌만 될 뿐이지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은 자한당에 대해서 스스로 과연 내부적인 정화나 내부적인 어떤 당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 탄핵 반대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구성이 되느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한당은 근본적으로 발전적 해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수우파 통합이 또는 보수우파 회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자한당을 해체시킬 것이냐. 말씀드렸다시피 당내에서는 구조가 안 되잖아요. 이미 목격했지 않습니까? 왜? 이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제대로 된 친박 세력이었다면은 아마 끝까지 투쟁을 해가지고 아마 당내에 투쟁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장악돼. 거의 홍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스스로였던 그 투쟁을 통해서 자한당이 회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자한당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지난번 홍준표가 전국 의석 6개 광역권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면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퇴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자한당은 필패를 해야 자한당이 붕괴됩니다. 저는 그 토대 하에서 보수우파가 저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한당은 반드시 발전적 해체가 돼야 된다. 물론 어느 보수우파 국민들께서 문재인에게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문재인이 이겨라는 얘기는 그만큼 보수우파 통합에 저 자한당은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의 어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한당은 반드시 발전적 해체돼야 되고 방법론적으로는 지방선거 때 참패가 돼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한당이 해체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장기 정권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중간에서 장기 정권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당이 바로 자한당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나마 우리가 아마 많은 태극기 국민들께서 지난 그 대선 때 일말의 희망과 기대 혹시라도 되면은 그 당시에 사실 이미 탄핵 인용이 됨으로써 보수 우파는 절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구도를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는 갤럽에서 했을 때 좌파 더불당 문재인이 50%고 홍준표는 20%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 자체는 탄핵이 된다는 얘기는 정권 자체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삼척동장 아는 그 사실에서 조원진 대표도 그랬지 않습니까? 탄핵 인용되면 정권 넘어간다고 당연한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여론조사 추이도 보면은 그런 구조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변을 왜 그러냐 하는 건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복잡하니까 제가 그 설명은 각설하고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좌파가 쳐놓은 우파의 어떤 그 프레임, 그 탄핵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갈등 유발시켜가지고 영원히 이 보수우파가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도록 만든 게 좌파의 프레임입니다. 바로 그 프레임에 홍준표와 자한당은 김성태나 김무성을 끌어들임으로써 완전히 공고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사실 어때 통합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정말 참 그런 안타까움만 갖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 출당시키고 김성태, 김무성 들어오면서 자한당은 해체될 수밖에 없어. 해체돼야 우파가 살아난다. 저는 그런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의를 위해서 자한당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 혹시나 또는 지난 대선처럼 어쨌거나 문재인 세력을 견제한다 등등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당장은 어떨지 모르게 한두 석 의석 얻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수가 다시 정권을 되찾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수가 표방하는 어떤 정의나 법치나
이런 그 정치 환경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응징했던 저는 관계된 사람 정경은 데려야 되고, 또 사법적 조치를 받아야 될 사람 반드시 사법적 조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비록 현재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보수파가 앞으로 멀리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저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저는 젊은 친구들이 좀 판단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한당을 지지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멀리 보면은 그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하듯이 저는 자한당은 필패하고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드루킹 건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남북회담에서도 회담이라 보던 모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드루킹 사건이 자기들의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들이 했던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는 너무나 큰 사건이죠. 그리고 좀 더 지금 아마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계해서 또는 당내 경선과 연계해서 많은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탄핵에도 개입을 했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언급하지 않잖아요. 왜?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스스로가 모든 정당성을 뿌리쳐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드루킹 사건은 탄핵의 어떤 불법 탄핵에 대한 조차도 이제 여론 조작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을 승부를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무너질 때까지 정당성을 흔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한당이 정말 정신 똑바로 박혔다면은 정말 광화문에 천막당사 쳐서라도 문재인하고 전면 투쟁해갖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드루킹 사건 자체는 어쨌거나 현 정권이 이걸 덮으려고, 또는 이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이 회담까지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화 시키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고, 대한애국당 또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께서 이 드루킹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서, 왜 그것이 저들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거는 정말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몰고 가야 된다. 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붕괴는 저는 이 드루킹 사건 여론 조작에서 결국은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 태극기 애국 국민들께서는 좀 더 집요하게, 과감하게, 정말 터프하고 좀 정말 교활할 정도로 이 사건을 물고 내려가야 됩니다.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극기 투쟁도 하지만은 홍보나 여론전으로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또 젊은 친구들에게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 대선에 문재인 불법 정권이 들어섰다는 부분, 또 탄핵도 연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전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이번 지방자치 선거 운동에 있어서도 이 드루킹 사건과 탄핵과 연계,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 남북의 어떤 적화되는 의도까지도 연계시켜서 투쟁을 하면은,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만엔 무죄 석방 이 부분하고 이 당원 가입 운동할 때도 가나 프랭카드에다가 저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탄핵의 어떤 연계 호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 평화협정은 바로 미군 철수다, 그것은 적화다 하는 부분에서 바로 그게 베트남의 어떤 전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저는 좀 우리가 여론전에 호소하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드루킹 이 부분을 내일 경찰에서 김경수 보좌관 네 불러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묶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신속하게 덮고 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그게 맞춰서 빨리 그것을 하고 재깔을 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루킹 사건, 여론조작 사건 자체가 자기들 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드루킹 사건 덮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입장에 봤을 때 스스로가 자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유, 불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걸 덮겠죠. 그 덮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우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고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검찰 또는 경찰에 수뇌부 회동을 해서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덮고 가자는 식으로 서로 간에 이미 다 모의를 했다고 보면 저는 뭐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형식은 갖추되 나름의 어떤 그 조기에 이거를 덮어가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져가자는 게 저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업무는요, 우리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1%도 기대할 바가 없어요. 왜냐면은 경찰, 검찰 한통속 아닙니까? 한통속이 어떻게 스스로를 목에다 칼을 대겠습니까? 그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1%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이걸 이슈화 시키는데, 그게 뭐 국정조사든 또는 뭐 특검이든 청문회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단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불길이 솟듯이 좀 더 뭐 투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결국 그걸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폭제로 우리가 반드시 전략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어쨌거나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하나 인식해야 되는 거는 사법부도 우리 편이 아니고 검찰도 경찰도 아무도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왜? 저들은 처음부터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네. 그러면 스스로를 밝힌다는 얘기는 자기 목을 스스로 자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죽어도. 그래서 현 주사파 정권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은 법리적으로 우리가 기대 1%도 하면 안 됩니다. 왜? 쟤들은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드러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실이 드러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게 뭐 사법부를 동원하든 검찰을 동원하든 어떤 형태로 경찰을 동원하든 간에 막아야 자기들이 생존하기 때문에 이런 현재 전국 구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언론이든 다 동원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의 음모를,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투쟁의 방법에 있어서 잠자는 국민들, 중도의 국민들을 어떻게 깨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좀 고민하고 좀 효과적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뭐 지방자 선거운동하는 분들도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의 어떤 그런 그 배경들, 현재 전국 상황에 대해서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만의 서명운동 같은 경우도 연계시켜서 그나마 그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니까 그렇게 투쟁하고, 또 우리가 뭐 서울역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현수막이나 프랭카드 같은 부분을 가능하면은 좀 이게 좀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동원하는 방법이 저는 뭐 좋겠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그 자한당의 국회의원들 그 지구당 당사 같은 경우도 저는 투쟁에 해가지고 좀 배신자를 몰아가지고 좀 이슈화 시키는 것도, 왜? 걔들 그것도 겁을 내니까. 그래서 저는 다양한 어떤 그 투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뭐 다른 또 어떤 강력한 뭐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죠. 정말 투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투쟁하는 목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을 확대시켜서 결국은 모든 진실을 제대로 접해가지고 현 정권의 어떤 그런 뭔가 경종을 울리고 결국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인데, 언론은 아시다시피 이미 뭐 언론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언론 노조에 장악되기 때문에 1%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1% 기대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에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이제 지난 탄핵 사태 때 저도 동네부터 서울 다니면서 느낀 게 정의당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굉장히 입에 차마 눈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프랭카드를 이 좌파들은 참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탓하고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아마 저는 굉장히 또 그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 그래 이번에 저는 사실은 그 당내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각자 사는 동네에 프랭카드 현수막 같은 걸 해가지고 현재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우리 여론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그게 뭐 전단지도 좋고 현수막도 좋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된다. 이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게 투쟁 노선과 방법을 찾는 게 저는 현실적인 어떤 대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